안녕하세요, 업den봉입니다. 저희는 6성급 호텔에서 정말 편안하게 자고 적들의 총기를 탈취한 다음에 아주 재밌는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다음 장소를 향해서 걸어갔죠. 한참을 걸어갔어요. 뭐 진짜 산 몇 개 당연히 넘어가는 거고, 산 넘고 강 건너고 엄청난 들판도 건너고. 제가 지금 기억에 남는 건 사실 싸이월드에 이 사진이 있는데, 막내 때 철레이군 했을 때 중대단위 작전을 할 때 찍어줬던 사진이 있는데, 싸이월드가 지금 닫혀있어요. 그래서 이제 걸어갔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천리행군 내륙종합전술훈련의 고달픔과 통신의 서러움이 시작되는 걸 느꼈습니다. 통신이 왜 힘들다 그랬죠, 제가? 통신은 잠을 못 자요. 잠을 왜 못 자냐? 사실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그 분석의 기밀이라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못 해드려요. 통신이 갖고 다니는 무전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저번에 돈스 해갖고 모르스보를 쳤다라는 거 있잖아요. 이 교신을 할 수 있는 무전기가 따로 있고요. 내부망 무전기가 따로 있어요. 내부망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끼리 통하는 단톡방이에요. 단톡방에 접속을 하려고 그 무전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무전기 무게가 아주 무겁습니다. 그거는 이제 통신 3가 메고 다녀요. 통신 3 같은 경우에는 그 무전기를 메고 이제 안테나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항상 수화기를 귀에서 가까운 곳에 꽂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무전대기를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저는 여단에 전입 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천리행군을 간 케이스예요. 아직 여단에서 영내 생활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하고 출발을 했어요. 개념이 부족하죠. 피곤하면 자고 쉬라면 쉬고, 그리고 아직 긴장이 좀 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면 못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터졌습니다. 보통 군장을 메고 다니면 이런 자세로 행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10분간 휴식 그러면 철부터 이렇게 눕습니다. 이렇게 누우면 안 돼요. 막내가 군장을 철푸덕 이렇게 눕잖아요. 이건 진짜 이거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뒤지게 쳐맞습니다. 진짜 저기 나무 뒤에 끌려가서 뒷방맹이 진짜 개 쳐맞고요. 막내는 군장을 이렇게 벗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군장이잖아. 그러면 자 10분간 쉬 그러면 고천들은 이렇게 철푸덕 눕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군장이 등을 받쳐주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편해요. 근데 영내 때는 이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눕는 순간 진짜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막내 때는 영내 때죠. 막내 때가 아니라 영내가 다 마찬가지고, 영내 때는 어떻게 10분간씩을 하면은 안제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0분간씩 그러면 풀어요. 풀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사뿐히 내려놓고 군장이 내려왔죠. 이렇게 자, 다리는 뻗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앉아야 됩니다. 이렇게 앉으면 통신 3에는 이쪽에 이제 무전기가 이렇게 수화기가 있단 말이에요. 수화기를 들고 수화기가 이렇게 옆에 걸려 있어요. 이러한 어떤 포지션으로 쉬는 거죠. 지지직 그러면서 이제 무전기 들리면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피곤한 나머지 잠이 든 거예요. 마침 우리 팀을 불렀는데 제가 못 들었어요. 그 무전을 옆에 있던 고차를 들었어요. 진짜 잔지도 모르게 눈을 감고 있었던 거죠. 근데 갑자기 했는데 무전되게 똑바로 안 해. 씨발로 막 그러는 거예요. 사실 무전이 왔는지 조차도 나는 몰랐어. 그 무전대기 안 했다고 진짜 바로 깃방면에 맞았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 이 습관이 잘 고쳐지지 않아요. 많이 맞아야 고쳐져요. 원래 영내 생활을 하고 훈련에 투입이 됐으면 어느 정도 긴장감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잘하죠. 근데 저는 일주일 만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개념이 없는 상태예요. 처음으로 이때 이제 직접적으로 제가 맞았어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제 계속 맞았어요. 이렇게 잠깐 10분간 휴식할 때 정신을 잃어가지고 무전을 못 듣는 경우도 있었지만, 통신 3 같은 경우에는 정기 보고도 있어요. 정기 보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생기면 수시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내가 보고를 해야 될 때는 상관이 없죠. 내가 의식이 있을 때 내가 무전기를 들고 얘기를 하면 되니까. 근데 들려오는 거는 언제 들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기를 해야 돼요. 그게 통신의 무전 대기예요. 통신 3는 똥을 싸러 갈 때도 무전기를 들고 가야 됩니다. 자다가도 들리면 깨서 그 내용을 다 듣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게 통신 3예요.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제대로?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통신 3의 이제 고달픔은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번은 매일 아침 6시쯤 지역대 건재순으로 그 현재 위치와 현재 상황 그런 것들을 보고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지역대 본부에서 먼저 다 소환을 해요. 단톡방에
본부가 먼저 말을 걸어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 가나다 순으로 등장 바람 이래요. 그러면은 강씨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씨 얘기하고 뭐 도씨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이씨다 그러면은 이제 이씨 때 타이밍에 제가 이제 등장을 해야 되는데 자고 있었어요. 자다가 이런 대화 내용을 전혀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니을 미음 이렇게 하는데 내 차례였는데 내가 가만히 있었던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지읒 그러니까 뭐 조씨, 차씨, 뭐 황씨 이런 사람들은 내가 안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면 가나다 순으로 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엔 기다려주죠. 근데 이 통신 3 무전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제 싸수들이에요. 제가 막내이기 때문에 다 싸수들이고 제가 누군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벼르고 있어요. 사실은 새끼 얼마나 건수 잡아갖고 존나 때리려고 벼르고 있는데 제가 이제 걸린 거예요. 건재순 등장 바람 그랬는데 대답을 안 했어. 통신 3들은 각 팀에서 가장 막내이기 때문에 물론 팀이 너무 짬밥이 높은 팀들은 막 중사들도 통신 3인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보통은 다 영내 하사급들이 이제 통신 3를 맡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짬이 막 이렇게 대놓고 단톡방에서 욕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단톡방에 예를 들어 대표님 있고 부장님 있고 과장님 있는데 대리가 막 들어온 신입사원한테 야, 니 일시판에 씨발로만 할 수 없잖아요. 그거랑 같은 건데 그들도 거다가 막 욕을 못하지만 벼르고 있는 거예요. 이 새끼가 진짜 죽여버려야겠다 이러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하나씩 카운트를 셉니다. 설령구 복귀하면은 결산을 해요. 제가 무전대기 안 한 거 이제 이걸로 트집을 잡아서 메타작이 시작이 되죠. 뭐 메타작이 뭐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때리듯이 엎드려 그래갖고 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아니야 그치? 이렇기 때문에 몇 대를 맞을지 어디를 맞을지 어떻게 맞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때는 저는 그런 결산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벼르고 있더라고요. 아직은 중대 단위 작전이기 때문에 타 팀은 되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합니다. 벼르고 있다가 나중에 만나면 이제 안 그래도 피곤한데 잠을 못 자니까 죽겠더라고요.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잠은 잤는데 잠을 못 자는 느낌? 아침에 이제 해가 이렇게 떴어요. 해가 떠가지고 일어났는데 그 뭐라 그럴까 레드불 먹고 밤샌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상태로 또 다음 일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날 밤은 또 이런 느낌으로 밤을 새야 되고요. 다음 날은 더 안 좋아지겠죠? 이걸 한 달을 하는 거예요. 통신 3가 나만 알겠어요. 막 전입하사 중대 고참 얼굴 이름도 모르는데 이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죽겠더라고요. 하루하루 갈수록 컨디션이 팍팍팍 떨어집니다 진짜. 근데 인간이 대단한 게 맞으니까 찌릿 소리만 들려도 자다가 깨더라고요. 신기하죠?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영내 생활은 사실 더 힘들었는데 영내 생활 때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앞으로 통신이 왜 힘드냐 이런 게 힘든 겁니다. 그리고 통신은 이렇게 힘들게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막내 통신 3는 이 무전기 단톡방을 들고 있는 상태로 모르스보도 치러 가야 돼요. 물론 모르스보를 직접적으로 정거를 두들기진 않아요. 이거는 통신 1 왕사수나 통신 2 사수가 보통 정거를 치는데 통신 3는 등에 단톡방 메고 모르스보를 치러 갈 때는 뭐 하냐면 이제 안테나를 들고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핸드폰들은 안테나가 삐져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즘 친구분들은 옛날 안테나에 대한 이미지가 잘 떠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안테나 그러면 이렇게 길쭉하고 있죠. 또 비슷한 거예요. 이게 왜 길쭉해요? 전파를 더 잘 터지게 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모르스부를 칠 거예요. 그러면 모르스부도 그 무전기이기 때문에 안테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안테나를 이제 설치를 해야 무전이 터져요. 이제 그게 다이폴 안테나라고 하는데 다이폴 안테나를 어떻게 치는지 이런 거는 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다이폴 안테나를 치러 가는데 산속이잖아요. 그러면 마땅히 안테나를 칠 장소를 못 찾을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야, 막내야 들고 있어. 그러면은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통신 3입니다. 남들은 다른 주특기는 예를 들어 똑같이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할 때 군장은 통신이 더 무거워요. 보통 한 10kg 이상 무거워요. 그러면은 애초에 더 무거운 군장을 메고 똑같은 거리를 이동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주특기들은 그냥 자요. 그냥 자는데 통신은 이제 교신을 하러 가야 돼요. 보고를 하러 가죠.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핸드폰 들고 보고 이렇게 전화해서 이제 뭐 직장 상사한테 저 이렇게 출장 도착했습니다. 지금 저 해운대 도착했습니다. 호텔 잡을 거고요. 하룻밤 잤다가 내일은 이제
뭐 9시부터 거래처 미팅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이런 보고를 이제 이 뚜두뚜두뚜두뚜두 모르스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랑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호텔에 체크인을 딱 했어. 그러면 이제 뭐예요? 짐 풀어놓고 옷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이렇게 눕고서 이렇게 잘 준비하잖아요. 근데 통신들은 그때 이제 전화를 들고 직장 상사한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 자리 잘 찾았습니다. 현재 시간 새벽 한 2시인데 지금부터 한 2시간 정도 잘 거고 4시부터 작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 산 높은 데 올라가야 돼요. 안테나를 왜 들고 있어요? 전파를 잘 받게 하려고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팔 길이가 길어봐야 얼마나 길겠어요? 산으로 올라가야 전파가 터진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올라가도 안 터졌을 때 들고 있는 거란 말이죠. 도착했는데 통신은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바로 터지냐? 안 터지죠. 감도가 한 칸, 0칸 한 칸 왔다 갔다 한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전화하면 안 터지잖아요. 그거랑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을 이산 저산 왔다 갔다 하면서 통신 감도가 좋은 데를 찾는 거예요. 최소한 핸드폰 기준으로 뭐 감도가 뭐 3칸, 4칸 이렇게 뜨는 정도는 돼야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잖아요. 그런 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마땅한 자리를 찾았어. 그러면 이제 깔고 거기서 안테나 설치하고 통신을 시도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오면 정말 한 방에 이걸 끝내고 오면 진짜 빠른 경우에는 한두 시간 내로 끝내고 올 수 있어요. 근데 교신이 안 터지는 경우는 뭐 기약이 없는 거죠. 이거를 못하고 저 올라갔는데 안 터졌습니다. 이런 건 없거든요.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게 없어요. 뭐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교신을 못했습니다. 없어요. 통신은 교신을 못하면 전역해야지. 모르겠어요. 이건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통신이 교신을 못하는 건 없어요. 무조건 해야 돼요. 제가 군생활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저희 팀, 다른 팀, 제가 알지 못하는 모든 특전사, 모든 대대 통신이 교신을 못하는 적은 없어요. 그걸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핸드폰이 안 터지는데 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핸드폰이 터지는 대로 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말만 들어도 얼마나 힘들지 아시겠죠? 이 산이 안 터지면 저 산으로 가는 거고 저 산이 안 터지면 저 산으로 가는 거예요. 밤에. 그러다가 이제 해가 뜨는 경우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면 잠 못 잤지. 그리고 나는 거기서 수시로 이제 단톡방에다가 얘기해야 되지. 하루만 이래도 힘들어요. 근데 하루만 이러면 버티죠. 천리행군은 한 달 가는 거잖아요. 자, 하루 이렇게 버텼어요. 그럼 다음 날은 눈 다크서클 요만큼 내려온 상태로 이틀 차를 보내야 되는데 특전사가 뭐 차로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수십 킬로씩 이동하는데 피곤한 상태에서 또 이동을 하면 몸이 더 안 좋아지죠. 근데 또 이동했으니까 또 보고해야 돼. 자, 저희 이동했습니다. 안 터지면 또 밤을 새겠죠. 그러면 셋째 날 어떻게 돼요? 더 안 좋아졌죠. 셋째 날 또 어디론가 갑니다. 작전을 합니다. 보고해야죠. 안 터지면 어떡해? 이게 통신이에요. 왜 힘든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밤을 새보세요. 다음날 뭐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을 하고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원래 본인들이 하던 걸 해보세요. 그 다음에 또 밤을 새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원래 다 본인들이 하는 일들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 밤을 새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3일 밤새면 죽을걸요? 근데 특전사 운동량 아시잖아요. 몰라도 아시잖아요. 할 수 있겠어요? 과거, 그 다음에 저희 때, 그 다음에 저희 후배 때 모든 통신사관 출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통신의 운명입니다. 혹여나 지금 특전사를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왜 통신 걸리면 퇴교하라 라는 말을 했는지 대충 감이 오시나요? 통신이 이래야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힘들 거예요. 하지만 결국엔 통신도 사람입니다. 저도 했어요. 저는 그렇게 막 체력적으로나 어떤 정신적으로나 그 어떤 다른 능력도 남들에 비해서 뛰어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통신 주특기를 받고 무사히 큰 탈 없이 군생활을 마치고 전역을 했으니까 걱정을 하지 마세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시킵니다. 그리고 요즘엔 구타 없잖아요. 구타 없으니까 훈련 중에 잤다고 갑자기 깃방맹이를 쳐맞는다거나 이러진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통신 3는 정말 고달프고 힘들지만 통신 2가 되면 통신 2 무전기가 사실 조금 더 무겁거든요. 근데 무전대기를 안 해도 된다. 조금 잘 수 있다. 이 무전기가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아서 행군 중에 걸적거리는 게 없다. 몸이 편하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좋은 건데 실질적으로 무전기의 무게는 통신 2가 조금 더 무거워요.
통신 2가 될 정도면 나도 짬밥이 찼으니까 그 정도 무거운 이제 군장은 크게 애로사항이 아닌 거죠. 그리고 통신 1이 되면 비로소 군장이 많이 가벼워집니다. 통신 1은 자기 성향에 따라서 나의 짐을 2하고 3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많이 가벼워져요. 통신 1을 조금 더 사악하게 활용을 하면 통신 1이 되는 순간 다른 주특기들보다 조금 더 편해지는 거 있어요. 군장 무게에서 통신 1도 훈련을 나가면 잠을 못 자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군장의 무게에서는 약간 이점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팀 안에 통신이 티오가 모자란다거나 이러면은 원도 얄짤없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조금 더 그래도 후배들을 위한다 하면은 들어주기도 합니다. 고생했던 거 아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들어줬어요. 안테나 정도? 한 전건 정도 들어줬나? 무전기는 지들이 들어야지. 나도 통신 3, 2 다 해봤는데 통신 쓰기 화이팅!